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지역 인구가 계속 줄면서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 창작자들의 창업을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개장 하루 만에 붕괴된 눈썰 매장의 재개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충북에는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이 6곳이나 있습니다. 출생과 유입이 자연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요. 살진 않지만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새해부터는 정부도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도입된 생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체류 인구를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외지인이라면 그 지역 체류 인구가 됩니다. 생업이나 관광 등을 이유로 머물며 버팀목 역할을 해 지방 소멸을 완화할 대안으로 불립니다. 본격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단양군 생활 인구를 시범 분석해봤더니 무려 2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3만 명이 채 안 되는 주민 수보다 체류 인구가 8.6배나 많은 겁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배, 40대도 15배 이상 많아 부족한 청장년층을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약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북이 두 번째,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접 지역에서 집중됐습니다. 다만 3시간 이상 머문 일수가 평균 2.4일, 숙박한 일수도 2.1일로 집계돼 단기 체류가 많았습니다. 젊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루섬 관역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해 조금 더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충북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생활인구 통계가 발표됩니다. 9월에는 기존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 통신사 자료에 카드사의 소비 데이터를 추가해 소비 금액과 업종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각종 특례나 재정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카드 데이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1인당 얼마만큼 소비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생활인구 통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해 공표하는 비슷한 유형의 통계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특히 소비 데이터 분석의 경우 활용할 카드사의 수와 사용자의 체류 시간 등 일부만 관광공사 방식과 달라 사실상 중복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갑진년 새해 화두를 틈, 창, 문, 길로 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보이지 않던 도정 발전에 틈을 벌려 창을 내고 창을 키워 문을 키우고 문을 열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해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원년이라며 하늘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 상공회의소가 잇따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지역 경제인과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어 올해는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충북 경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또 회장 이취임 겸해 열린 충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박광석 회장이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하기 막막한 청년들, 이들이 가보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창작자들을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인데요.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과 어둠의 힘을 다루는 캐릭터가 사냥을 하며 재화를 모으는 롤플레잉 게임. 원스토어에서 우수 베타 게임으로 선정됐고 유력 배급사와 계약까지 성공했습니다. 개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이 회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대박이 나면은 저희가 청주에 저희 시그니처 게임즈 빌딩을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사무실도 차리고 저희가 원하는 휴게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취방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이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킥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였습니다. 충주 우륵당을 화려하게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와 연주도 같은 지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3대 악성 우륵을 기리는 창작곡인데 앨범 제작은 물론 저작권 등록, 음원 발매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이런 콘텐츠를 창작하는 콘텐츠 기업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판로를 개척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홀로 서기 어려운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컨설팅과 창업, 제작,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곳은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입주 공간은 물론 촬영 디자인 스튜디오와 3D 프린터 메이커스 스튜디오 등 스타트업이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제공합니다. 음악하고 싶은 창작자들에게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은 물론 콘서트, 음원 사이트 등록까지 도와줍니다. 작년 5월에 개업한 한 회사는 청주 원도심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를 개발해 굿즈 상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지난 연말엔 청주페이와 손잡고 한정판 캐릭터 카드까지 내놨습니다.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활동비나 이런 제품비를 양산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더 도약해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교육, 음악, 영상, 캐릭터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제작 지원, 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관련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북의 지역기업들과 함께 콘텐츠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유쾌한 꿈이 현실이 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돼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2천억 원을 비롯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817억 원,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40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이 세수 감소로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목표보다 30% 이상 확보했고 미래 성장을 선도할 첨단 산업이 대거 선정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눈썰 매장에 대해 청주시가 재개장을 검토해 논란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사고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재개장 논의를 하는 게 맞나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눈썰 매장 보행 통로가 무너져 시민 15명이 다친 붕괴 사고. 경찰 조사가 한창이지만 닷새 뒤에 작성된 청주시 내부 보고서에는 지붕에 쌓인 눈이 무거워 무너진 거라는 감식 결과를 기술했습니다. 이걸 지탱하는 파이프의 강도 등 근본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눈썰 매장 재개장 일정을 적었습니다. 5일까지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되면 10일 재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의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재개장 논의가 알려지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아이예요. 절대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썰매 개장을 10일 만에 개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상이 심해 아직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도 남아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폐소생을 거쳐서 호흡이 돌아오는 거는 봤지만 이미 쇼크 상태여서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었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이번 사고를 겪고도 재개장부터 논의하는 게 청주시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청주시의 태도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재개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나가는 사이면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다라는 건 어떤? 저희가 2월 18일까지가 저희들 이 눈썰 매장 하는 기간이었었거든요. 한편 사고 나흘 뒤 눈썰 매장 운영업체 대표에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수여한 청주예총은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패를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50대 세입자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일부와 보관 중이던 인테리어 용품 등이 불에 타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건물 주인과 갈등을 빚던 세입자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진천 문백면에서 굴착기를 실은 5톤 화물차가 LP가스 충전소 충전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충전기에서 가스 일부가 새어나왔지만 충전소가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소방당국의 가스 제거 작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추가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 안에 사람이 없었고 잠시 세워둔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것 같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충북 북부 지역 사업장 272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93%인 254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적발 건수는 사업장당 4.2건꼴인 1,070건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